네, 안녕하세요. IT 기획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걸 그냥 큰 기대 없이 올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는 분이 두 분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바람에 왠지 오늘도 좀 시간을 내서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들어서 조금 늦었지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내용을 채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IT 부서의 기획 담당자가 할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2시간 정도 걸쳐서 했었죠. 오늘은 IT 부서에서 인프라 영역 중에 서버, 스토리지, 백업, OS, DB, 웹아스 등등을 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업무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회사는 서버 담당자만 별도로 있고, 백업 담당자만 별도로 있고, DB만 별도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인프라 영역 중에 이 영역을 한 사람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인프라 영역은 이쪽 영역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영역도 있어요. 보안 영역도 있고, 그 영역까지 전부 다 같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삼성, LG, SK 이런 회사들의 본사 IT라면은 아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세세히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일단 간략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인프라 영역에서 서버, 스토리지, 백업 이쪽 담당자들이 하는 일은 대강 이 정도 됩니다. 11가지 정도 되네요. PM, 패치, 구성관리, 용량관리, 성능관리, 가용성관리, 변경관리, 장애관리, 정기점검, 제안서 작성, 신기술 파악. 이거는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약간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이고, 제안서 작성과 검토하고 신기술 파악은 좀 루틴하지 않게 그때그때 발생할 때 하는 걸로 좀 보면 되겠네요. 일단 전기 PM이 뭐냐면, 여러분도 PC를 쓰던 어떤 전자제품을 쓰다 보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사용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이 걸린다라는 얘기도 하고, 다운이 됐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를 없도록,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서버나 이런 장비들, OS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씩 사전에 리부팅을 해주는 작업들을 보통 정기 PM이라고 해요. 정기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기라는 그 단어를 붙인 겁니다. 보통 이런 서버 중에 기간 시스템들, ERP 이런 시스템들은 다운타임,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포트를 쓰는데 다음에서 작업을 해서 한 2시간, 3시간씩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보통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회사의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의 다운타임을 사용자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요. 다운타임 없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전부 나중에 가용성 관리할 때 전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PM은 일정 언제 할 거냐, 대부분 새벽에 해야 돼요. 그것도 휴일에, 남들 다 잘 때 일정을 수립하고, IT 부서 인프라 담당자예요. 그리고 작업 일정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 부서 또는 전사 공지해야 되죠, 게시판에. 그 다음에 공지하기 전에 이제 작업의 영향도, 이번 정기 PM 때는 어떤 시스템을 할 거냐, 어떤 서버를 할 거냐, 그러면 이 서버나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됐을 때 사람들의,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공지할 때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기 PM을 실시하는 거는 실제로
실제로 시스템을 내리고 서비스를 내리고 서버를 다운시키고 다시 리부팅하고 서비스를 올리고 하는 업무는 누가 하느냐? 보통 IT 부서, 요새는 전부 SIF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IT 부서 이 담당자가 직접 하진 않아요. 보통 전문 운영업체, 뭐 삼성 SDS, SK CNC, LG CNS 이런 전문 운영업체에서 담당자가 서버 어드민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뭐 이런 분들이 실시를 하죠. 작업 실제는 실시로. IT 부서는 이런 정기 PM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합의를 하고 작업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정기 PM이 완료가 되면 결과 보고를 받게 되겠죠. 그런 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기 PM.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패치,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작업을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OS, DB 같은 경우 패치 아주 잘 나와요. 자주 나오고 특히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보안 업데이트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 웹아스도 마찬가지로 패치 많이 나오고요. 보안 업데이트 많이 나오고 여기 준비할 때 조심할 게 윈도우즈는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경우 특별한 패키지성 제품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아닌 이상은 윈도우즈 OS 자체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일 서버인 익스체인지 서버나 뭐 이런 제품들이 서비스 팩이라고 그래요. OS도 서비스 팩이 있죠. 서비스 팩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때 묶어 가지고 OS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같은 그런 거죠. 대량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내용들이 보안 패치도 되면서 그런 게 한 번씩 그 OS뿐만이 아니라 뭐 메일 서버, 익스체인지 서버 같은 그런 것들도 서비스 팩이나 이런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한 번씩 올라가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를 올릴 때 항목들이 변경이 돼서 메일 서버에서 메일만 쓰진 않죠. 뭐 그룹웨어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룹웨어에는 여러 기능들과 연계가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기능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DB하고도 보통 연계가 돼 있어서 DB하고도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서 패치 작업기에 잘 써야 되고요. 검토도 사전에 엄청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관련 벤더들 전부 불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수십 차례 해야 되고 그 전에 적용 사례들 확인해서 미리미리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치할 내용들 정리해두고 하는 그런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패치. 골치 아파요. 이런 작업, 물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작업은 이 사람들이에요. 전문 운영업체, CNS나 뭐 SDS나 SK CNC나 현대정보나 이런 분들이 합니다. 근데 IT 부서의 담당자는, 인프라 담당자는 이거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죠. 본인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뭐 이분들이 실수를 해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펌웨어, 이건 이제 하드웨어의 경우죠. 서버, PC,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런 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그 서버에는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메인보드부터 해서 CPU, 디스크 컨트롤러, HBA 카드, NIC 카드, 뭐 그래픽 카드 등등등. 지금은 이제 뭐 단순해지긴 했지만 안에 지원하는 항목들은 더 늘어서 이런 각각의 부품들에도 전부 메인 칩셋과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라는 제품이 많은 부품과 여러 다양한 벤더에서 만든 제품들이 조립되다 보니까 서로 버전이 맞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의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은 그 시스템이 또 내려앉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는 거죠. 작업 언제 하겠습니까? 전부 쉬는 날 새벽이겠죠. 뭐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작업은 여기에서 담당자는 뭐 검토하고 작업 영향도 파악하고 등등등 일정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성 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구성, 용량, 성능, 가용성, 변경, 장애 이 부분은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ITSM 또는 ITIL 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입니다. 원래는 이 전문 운영 업체에서 요거의 인증을 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주 잘 되어 있는 프로세스예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거는 이제 이 SM은 개발 영역에서도 이제 쓰이는 거지만, 이 ITIL,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인가 그래요.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중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 서버의 하드웨어가 변경됐어요. 디스크 100기가짜리가 들어있다가 200기가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저기 뭐냐, 용량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CPU가 한 장에다가 추가로 해서 2개를 끼웠어요. 성능이 부족해서. 메모리가 100기가였는데 200기가로 늘렸어요. 등등등.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변경사항을 히스토리로 관리를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해서 어떤 작업을 거쳐 하드웨어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이게 이제 변경 관리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이 뭐 서버가 폐기될 수도 있죠. 폐기는 언제 됐는지, 그런 리스트, 하드웨어 리스트, 뭐 DB 리스트, OS 리스트 쭉, 그런 변경된 이력과 리스트 관리라는 게 구성 관리예요. 아주 단순하고 노가다성이 짙은 작업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데이터예요. 이거 틀어지면 나중에 작업 이런 거 할 때 큰 문제 생깁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쪽에 서버하고 OS, A라는 서버에 B라는 OS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A라는 서버에 B라는 OS를 서비스 팩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서비스 팩 2로. 근데 이 컨피그레이션 여기다가 기록을 안 했어요. 놓쳤어. 나중에 A라는 서버 작업을 딱 하려고 하는데 OS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변경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반으로 변경 작업을 잡아서 특정 작업을 했어요. 뭐 DB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설치가 안 되는 거지. 왜? 준비한 DB는 OS, 업데이트된 OS와 다른 버전을 준비했거든요. 호환이 안 되는 버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성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작업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업 계획 잡아서 작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작업 실패예요. 작업 실패. 이거는 엄청난 페널티죠. IT 부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 내용은 전부 물론 이쪽 SI 업체에서요 기록하고 실제 파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왜 실제 작업을 다 이분들이 하니까. 하지만 담당자는 정말 중요한 사항은 자기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인 히스토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관리되고 있는 리스트 전부 받아서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 프로세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구성 관리라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는 이 전문용 업체가 큰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우리나라 넘버 3, 탑 3 이런 회사들은 전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 관리. 용량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용량, 디스크, 스토리지가 부족해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올려야 돼요. 대부분 대충 크게 이런 거 있네요. 그 다음에 백업을 받았는데 백업 미디어, 테이프나 테이프 등 백업 데이터가 많아서 테이프도 늘려야 돼요 하는 그런 용량 관리입니다. 이 용량 관리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그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니고 수백 대 수천 대예요. 또는 스토리지 또는 백업 드라이브 이런 데 가서 계속 모니터링 들어가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 개침하면서 디스크 얼마 쓰고 있네 테이프 얼마 쓰고 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하는 자동 모니터링 툴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겠죠.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게 되고, 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임계치라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는 여기보다 더 낮으면 알람을 띄우게 되어 있는 그런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하드웨어 스토리지 사용률이 C 드라이브가 임계치를 70%를 했단 말이죠. 사용률 70%가 넘으면 알람이 뜨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두면 나중에 디스크 풀나서 서비스 죽고 서버 다운되니까 사전에 미리 디스크 사서 증설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용량 관리도 변경하게 되면 내용을 즉 용량을 증설하거나 줄이거나 하게 되면 구성 관리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아까 제가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전부 연계되어 있어요. 구성 관리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조금 다시 변경 관리 나오는데 여기서 디스크를 추가하면 변경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변경 관리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 프로세스는 전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 게 용량 관리. 다음 성능 관리는 용량 관리와 약간 유사하긴 하죠. 사용하다 보니까 CPU 사용률이 올라요. 메모리가 올라. 이거 부족해. CPU도 올려야 되고요. 메모리도 올려야 돼요. 성능을 올려주세요. 스토리지, IO가 너무 높아요. 느려져요. 디스크 쓰는 게. 성능 올려주세요. 이런 게 성능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니터링 툴하고 연계가 되겠죠. 모니터링에서 CPU 사용률 80% 이상 치면 알람 뜨기 해놔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모니터링 툴에서 자동으로 연락을 받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성능을 어떻게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누구와 함께? 여기와 함께. 그러면 만약 CPU를 증설해야 돼요. 메모리를 증설해야 하면 뭐가 됩니까? 또 변경이 되죠. 변경은 뭐 한다고요? 변경 관리 해야 된다고요. 이 내용이 변경되면 뭘 업데이트 한다고요? 구성 관리 업데이트 한다고요. 변경해서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비스 내려간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공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IT 부서 합의 승인해야 된다고요. 전부 이어져 있는 프로세스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가용성 관리. 가용성은 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용성이라는 말은 이 시스템 또는 이 서버, 여기서 이제 서버라고 하죠. 서버나 스토리지나 이 하드웨어 장비가, 인프라 장비가 장애 없이, 다운 없이 얼마나 무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물건인 이상 언젠가는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무중단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걸 HA,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HA 기술을 적용하되 여러 가지, HA 기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HA 기술을 적용하되 이 HA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서버는 할 거냐, 이 서버는 안 할 거냐, 왜 하냐 안 하냐, 전부 하면 좋겠지만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고 관리도 어려워요. 당연하지, 이게 무중단인데 관리가 당연히 어려워져요. 변경 작업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복잡해져요, 시스템 구성이. 그래서 모든 서버를 다 가용성 관리라는 이름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대상 시스템 선정, 그 다음에 뭐 어떤 솔루션을 쓸 거냐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HA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아니었는데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됩니까? 변경되죠. 변경이 되면 뭐가 돼요? 구성 관리 바뀌어야 되죠. 작업해야 되니까 공지해야 되고, 영향도도 파악해야 되죠. 일정도 잡아야 되죠. 이렇게 되죠. 다 알겠습니다. 변경 관리는 방금 말씀드렸죠. 용량에서 문제가 생겨, 성능에서 문제가 생겨, 가용성에서 문제가 생겨, 또는 정기 PM을 해야 되고 패치를 해야 돼. 모든 게 다 뭔가가 바뀌는 변경 작업이라고 해요. 보고 다 바뀌어요. 뭔가가 이 변경 작업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고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를 변경 관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변경 계획을 잡을 때 그 전에 뭘 합니까? 검토, 어마어마한 검토 작업을 해야 돼요. 이때 이 검토가 잘못되면 변경 작업이 실패가 되거나 시스템이 못 쓰게 되도록 변경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주 민감하고 이쪽 전문 공업체 SDS, CNS, SK, CNC 등 이쪽의 담당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변경관리.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물론 이 변경관리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IT 부서의 인프라 담당자는 합의 승인이다.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뭐가 어렵고 뭐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변경관리, 그리고 장애관리. 장애관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빵 하고 터졌어. 갑자기 시스템이 죽었어요. 그룹 메일 쓰고 있는데 메일이 갑자기 안 나가. 뭐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살려야지. 서비스 무조건 살려야죠. IT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스템의 중단, 서비스의 중단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취급을 해요. 무조건 살려야 돼. 원인 파악하고. 근데 그 원인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근데 서버가 뻗었네? 행 걸린 거예요. 그냥 리프팅만 해도 되는 경우일 때는 일단 리프팅을 하는 거지. 리프팅해서 서비스를 살려놓고 나서 그 이후에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 물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방금처럼 이런 걸 이제 임시조치 또는 워크어라운드라고 해요. 워크어라운드. 임시조치를 해서 서비스를 살리거나 서버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임시조치를 했는데도 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때는 이제 원인 파악부터 해야 돼요. 이쪽 업체에서 전부 못하면 만약 서버장이다 그러면 서버 벤더 엔지니어 전문가 부르는 거죠. 불러요. 다 불러서 원인 파악하고 조치하고 서비스 올리고. 자, 그러면 이 장애 관리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다운타임 엄청 중요하죠. 다운타임. 그 다음에 조치 시까지 걸린 시간, 조치 완료까지 걸린 소요 시간 등등등 여러가지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다운타임은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뭐 생산을 잘 모르면 좀 어렵겠지만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생산이 자동화돼 있어요. 자동화. 제품 부품이 들어오면 다음 딱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기계와 로봇이 자동으로 딱딱 조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생산품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중간중간에 정상적으로 되었다 안 되었다를 체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에서 이런 걸 이제 MES 또는 뭐 SPC 검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 체크를 해서 정상이면 다음 단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서버가 다운됐단 말이에요. 생산이 중단돼요. 그냥. 그러면 오늘 하루 100대를 만들어서 1억 매출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100대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운됐어. 8시간 동안 100대 만들어야 되는데 4시간 다운돼가지고 오늘 하루 50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까지 들어간다. IT 담당자 큰일 났죠. 정말 이런 경우까지 나면 그 IT 담당자 큰일 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관리를 하는 거죠. 사전에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미리 대응할 수 없는 하드웨어 폴트, CPU가 죽었거나 메모리가 갑자기 나갔거나 이런 경우는 그 절차를 빨리 만들어 놔야겠죠. 문제가 해서 CPU가 문제가 생겼다, 벤더 바로 즉시 콜하고 벤더로부터 뭐합니까? 하드웨어 파트 받아가지고 엔지니어 수배해서 복구해야죠.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 되어 있느냐, 체계화 되어 있느냐, 그런 걸 전부 장애관리에서 관리를 합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뭐 장애가 항상 터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장애 훈련 같은 걸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복구도 있는데 이게 빠졌네요. 복구도 있는데 복구 관리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장애 관리가 들어갔다고 보죠. 다음에 정기 점검이 있어요. 이제 이런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 계약을 맺거든요. 메인티넌스 계약을 맺어요. 메인티넌스 유지 보수 계약.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 월 한 번 또는 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각 인프라 장비 또는 OS, DB, 웨바스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느냐, 하드웨어 상태는 정상이냐, 에러 메시지는 없느냐, 이벤트 로그는 없느냐, 웨바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기동하고 서비스 내려오고 있느냐, 서비스에서 에러 발생하는 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정기 점검에서 해줘요. 그럼 그 정기 점검 결과를 IT 담당자는 받아서 내용 듣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운영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정기 점검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죠.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계약 관리해야 되고요. 유지보수 계약은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라클 이런 데는 해마다 올려요. 내고도 해야 돼, 협상도 해야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정기점검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일까지 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하고 검토도 하고, 제안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내려야 되죠. 제안서 작성하고 검토는 왜 합니까? 이걸 하니까요. 용량도 봐야 되고, 성능도 봐야 되고, 가용성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증설해야 돼요, 빼야 돼요, 뭐, OS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만약에 OS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윈도우즈 2008에서 2011 올려야 됩니다. 2012 새로 사야 돼요. 제안서 만들어야 됩니다. OS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이제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다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들인데, OS가 올라가게 되면 그 OS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전부 다 변경이 돼요. 시스템 하나 다 통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서,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제안서 만드는 거.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건 누가 한다? 여기서 한다. 우리는 컴퓨터하고 결정하는데 왜 작성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서 작성한 것과 우리가 작성한 거는 살짝 내용이 달라져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이분들은 만들어서 저를, 이 IT 인프라 담당자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 제안서를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IT 부서 위에 있는 팀장 또는 뭐 본부장 또는 그 위에 이제 CFO까지 갈 수도 있는데, CFO 이분들한테 그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분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요. 이분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이 필요해요. 번역. 그 부분을 여기서 같이 도와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 만든 제안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있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기술파, 인프라 쪽의 신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나옵니다. 정말 빨리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너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쫓아가야죠. 뭐 요새 이제 클라우드 나오고, 뭐 인프라 쪽 클라우드 얘기 나오죠. 가상화 나오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예전에 뭐 블레이드 나오고 막 그랬었죠.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 많이 가는데, 클라우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아주 합니다. 이 정도로 보았을 때 IT 부서의 인프라 담당자 중 서버, 스토리지, 백업, OS, DBMS, 웨바스 등등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규모가의 차이일 뿐, 이 영역을 담당 업무를 얼마나 더 잘게 쪼개서 할 뿐, 이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IT, 인프라 중에 이 영역이 아니고 네트워크 회선, 뭐 그쪽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